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저소득층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경제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희 또 전문가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효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하도 요즘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요? 네. 국경 문제도 그렇고 아프가 문제도 그렇고 네. 네. 국내 문제라도 좀 잘해주셔야 될 텐데. 네. 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네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9월 1일자로 백악관에서 발표한 The Build Back Better Agenda라는 내용으로 10만 채의 저가 신규 주택을 향후 3년 안에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오, 네. 10만 채 3년 동안이면은 이제 본인 재임 기간 중에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10만 채면은 그 정도 공급하면은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현재 미국의 주택 공급량 부족이 530만 채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아주 심각한 주택 공급량 부족인데요. 네네. 완전한 주택 공급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네요. 주택 공급난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데에는 무주택자들 그리고 퍼스트홈 바이어들께서 집을 못 산다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현재 그렇죠. 마켓에서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주택의 공급을 확장하여서 대부분 그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내용인데요. 네네. 다들 이런 뉴스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지속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까지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2분기의 그러한 주택 판매량의 결과를 보더라도 4채 중에서 1명꼴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집을 다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요? 네, 투자자들 중에서도 거의 3분의 1이 다 캐시로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마켓에 들어오는 이런 투자자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니까는 비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가정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력이 있는 이런 인베스터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네. 가격은 치솟고. 또 투자자들은 또 어차피 임대를 할 건데. 네. 본인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비딩 그렇죠. 경쟁 때문에 사실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많은 해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임대료를 올려서 뽑아야죠. 그렇죠. 네.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이 엄격하게 높아짐으로써 엄청난 그러한 파이낸셜리 힘든 경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퍼스트 타임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무주택자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다면은 세입자를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임대료는 올라가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 경우, 네.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어젠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네. 대부분이 저소득층, 중상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10만 채를 3년 안에 더 짓겠다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나 보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4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사실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한 어젠다를 보면은 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그 정부 기관의 이름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어젠다만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크게 4가지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모신 보람이 있네요. 자, 네, 네 가지. 예, 네 네. 가지로 정리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 살리기 정책 한번 4가지 정책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는 네. 양질의 저가 임대용 주택을 확장하겠다. 네. 네,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 속에서도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 쉐어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재활을 해서 오. 예, 연방금융은행에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한데요. 리스크 쉐어링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리스크 쉐어링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뭐냐 그런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무부와 그 허드에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재활하자. 이게 2019년도에 사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을 재활을 해서 그 연방금융은행의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모기지를 받아서 보통 집을 사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네네. 그럴 경우에 모기지를 할 때는 어떤 리스크 팩터라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쉐어링 프로그램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보통 그 모기지를 받을 때 15년 고정 모기지라든지 30년 고정 모기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뭐 40년 고정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하이 LTV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 너무 높은 경우 네. 뭐 3.5% 다운했을 때 나머지는 융자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경우, 그리고 그, 모기지 인슈런스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20%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모기지 인슈런스가 붙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리스크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네. 나중의 경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모기지 인슈런스에 관한 모든 변제에 대한 책임을 그 떠맡는 이제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을 하자면은. 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저소득자들에게 모기지를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FHA 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장려될 수밖에 없겠죠. FHA 론 자체는 하이 리스크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HA에서 인슈어를 하잖아요. 보증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장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금융은행에서 그 자금을 또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네.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페니메 프레디메, 네. 그게 정부 후원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러한 그 저가 임대용 주택에 대한 그 투자를 장려를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또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재무부에서는 비영리 주택그룹과 지역사회 개발 기관에 3억 8,3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또 내용을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 요즘 데이터라든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타이니홈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니까 집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는
주택의 구조가 이제는 미국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택이 크다. 네, 집 큰 집. 집 크다. 네. 그런데 이게 재료값 상승이라든지 땅값 상승, 네이버 상승, 그리고 또 원자재가 지금 딜리버리가 늦게 됨으로써 네. 모든 신규 주택 개발 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공급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 현재 어포러블한 프라이스에 맞추려면은 모든 게 줄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의 경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은 그 임대료에 맞춰서 가려면은 뭐 300스퀘어피트, 네. 뭐 400스퀘어피트짜리 그러한 또 임대주택도 시리어스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400이 거의 뭐 그 고시원 수준인데요? 심각한 거예요. 네.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는 임대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그러면 오. 집을 줄인다. 그래서 타이니홈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들 하잖아요. 심플라이프의 이제 타이니홈까지.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동북 쪽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서부 쪽에 대도시들의 집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땅값이. 네,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역은 임대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어포러블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조절을 하려면은 네. 주택의 구조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네. 제조식 주택과 투포플렉스 다세대 주택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제조식 주택이요? 네. 조립식 주택. 조립식. 네. 예, 그 모듈러 홈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모듈홈. 네. 예, 그래서 그런 제조식 주택은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것도 저희 보면은 그 마켓에 벌써 모듈식 그 주택이 나와 있어요. 네, 많이 나와 있죠. 네.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조식 주택을 장려를 하고 투포플렉스를 장려한다. 자, 이거에 담긴 내용을 봤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조식 주택을 공장에 짓는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땅이 부착된 것을, 그러니까 집이죠. 집이 된 건물이다. 네. 거기다 땅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네. 땅에다가 짓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제조식 주택은 어디서 지어요? 공장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아, 그죠? 네. 차를 만들듯이. 네, 미리 다 찍어가지고 나오죠. 그걸 찍어서 네. 나오죠. 그거를 운반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땅에다가 올려놓는 부착을 거죠.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 주택을 장려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투포플렉스는 아시죠? 옛날에 네. 이런 타운하우스가 대형으로 짓기 전에 네. 보면은 투플렉스, 그러니까 유닛이 2개 붙어 있는 거. 아, 두 집이 포플렉스. 하나로 붙어 네, 있는 거. 연립주택인데 네. 포플렉스 4개가 네 붙어 개가 있는 한 거. 집으로. 이제 그러한 집을 장려를 한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는 또 뭐가 그러면 따르느냐? 융자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기지가. 집을 사면은 그렇네요. 무조건 다 캐시로 사는 그런 대규모의 인베스터들이 아닌 네. 저소득자 위주로 우리가 주택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네. 모기지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 팍이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트레일러 팍 땅만 제공을 하고 트레일러는 각 개인이 사가지고 운반을 해서 거기다가 안착을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모기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모듈식 주택도 마찬가지로 모듈식 집은 따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네. 그거를 어떤 융자를 받던 뭘 하던 싼 거는 뭐 몇만 불짜리도 있어요. 싼 거는. 예, 물론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무슨 RB 네. 론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론을 뭐 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걸 모기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모기지로 해주겠다. 그렇죠. 괜찮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니메이서는 일단 그러한 모기지를 장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맥 자체에서도 그러한 모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포플렉스 같은 경우
저소득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데 네. 예를 들어서 투플렉스 그러면은 한 유닛은 내가 살고 내가 거주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옆에 붙은 한 유닛은 임대를 놓는다는 거죠. 오, 둘 다 사가지고. 네, 야,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 모기지 충당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포플렉스다. 네. 그러면 내가 하나 거주하고 네. 나머지 애들은 또 임대를 넣어서 임대해주고. 임대 소득이 나오고 모기지가 나가고. 네. 자, 우리가 보통 투자용으로 모기지를 받을 때는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요구를 하죠. 네네네. 그 모기지 가야 될 라인 자체에서.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너 아큐펀시로 내가 한 유닛 살고 나머지를 임대용을 하는 경우인지라 네. 보통 그 FHA 론 음. 3.5% 다운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오. FHA가 어떻게 돼요? 인슈를 하잖아요. 보증을 하잖아요. 정부 보증으로. 네. 좋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집 하나를 살고 내 집은 일단 해결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저소득자라다 할지라도 네.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 속뜻은 굉장한 그 혜택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네. 돌발 질문 두려워하시는 거 알지만. 투플렉스, 포플렉스 이런 집들을 지을 때 혹시 뭐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투플렉스, 포플렉스를 짓는 경우보다는 네. 주로 대형 이런 타운하우스 위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타운하우스가 타운하우스도 인구 유입이 많은 경우에 이제 타운하우스 멀티패밀리 조닝으로 해서 그게 짓게 되지만 네. 예전에 우리 그 옛날에 그 경우를 보면은 거의 다가 싱글 패밀리 홈으로 있고 네. 연립주택은 그런 멀티 패밀리 조닝에 한해서 투플렉스, 포플렉스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조닝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그 웨스트 코스트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거기에는 그런 리스트릭션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런 그 멀티 패밀리로 들어오는 경우를 또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제재를 하겠다, 조절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처음에 있었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지금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정책안이 또 나오겠죠, 차고. 네. 지금 이제 이제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업데이트만 말씀드리는 거죠. 예. 바이든 행정부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의 그 포플렉스, 투플렉스 같은 다세대 주택의 확장과 네. 예, 그리고 조립식 주택에 대한 확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비영리 단체들에게 단독주택의 보급을 확장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비영리 단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네. 또는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고 어떤 봉사를 위해서 하는 어떤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 단체.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네.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배제하겠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회는 집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위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군요. 예. 자, 그 내용에서도 지금 몇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그 FHA, 네. FHA의 모기지 인슈런스 보증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러한 FHA 보증으로 집을 샀을 경우 그게 압류가 돼서 네. 재판매를 하죠. 그러니까는 아예 경매 처리가 돼서 네. 모든 것이 그 은행 소유로 해서 넘어가기 전에 네. 그 경매에 붙여요. 네. 예, 경비 전략을 위해서. 네. 그러면 그럴 때 세컨드 찬스,
세컨 찬스의 그 타임에 네. 기회를 오직 실수요자한테 주겠다 하는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은 이런 경매 매물들을 또 누가 많이 차지했냐면 다 투자자들이 있단 하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캐시 들고 와가지고 그럼요. 네. 아주 싸게. 그렇죠. 싸게 사가지고 그렇죠. 네, 리노베이션에서 더 비싸게 팔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회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네. 세컨 찬스의 기회를 일반 실수요자한테 먼저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그 경매 붙일 때 퍼스트 찬스는 법원 경매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컨 찬스가 되는 거죠. 네. 세컨 찬스는 보통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기회를 실수요자 위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발표한 거는 앞으로도 네. 허드에 압류된 집일 경우는 네. 50%는 실소유자들한테 풀겠다. 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가 있어도 저소득층의 그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베스터들은 배제를 하고 네. 먼저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는 다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같은 셀러 마켓에 나오는 물건이 있나요? 경매 가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참. 네. 사실 이런 정책을 보면 네. 그 2008년 이후에 서플라이앤드 붕괴 이후에 이러한 그 오바마 그 행정부 때의 그러한 그 정책들이 지금 많이 투영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아리오 프로퍼리일 경우 아예 이제 그 차비 끝나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집 문서를 은행에서 소유를 했죠. 네. 우리가 리포지션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럴 경우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 우리가 그 퍼스트 루피어로드가 있어요. 예. 네. 먼저 그거를 사는 조건을 이러한 실수요자한테 먼저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네.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2008년 이후로 이런 포클로저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때, 아리오 프로퍼리가 많이 나왔을 때도, 퍼스트 루피어리오들을 그때는 10데이즈 정도였는데, 네. 오너 아큐펀식 바이한테만 먼저 오퍼를 받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퍼스트 루피어리오들은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 또는 20일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어젠다에서는 30일까지로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30일 안에 오퍼는 투자자들이 못 넣는 거예요. 네. 30일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을 경우 그때 이제 투자자한테 기회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매라든지 아리오라든지 뭐 이러한 그 디스트레스드 프로퍼리에 대한 그 절차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실수요자들께서는 잘 모르세요. 모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교육도 장려를 하겠다. 아. 네,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열려 있다. 먼저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는 노력해서 그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네. 연방 기금을 활용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서 예, 이러한 저소득자를 위한 저가 주택을 장려하고 재활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기회를 더 확장한다는 것과 배타적 지역을 더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배타적 지역을 축소한다고 그러셨어요? 지역성을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지역성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젠다의 내용을 쭉 바라봤었을 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공급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10만 채의 어떤 신규 주택, 저가 신규 주택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네.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미국이 현재
30만 채의 주택 필요한. 공급란에 있는데 네. 사실은 진짜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처음부터 목말라 있는데 그렇네. 아휴, 참.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이제 빌더들도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긴 하죠. 네. 그래서 원래부터도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렌털 리스트릭션이 2008년도 서프라랜더 이후부터 많이 강화가 돼 왔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더욱더 빌더들이 머티리얼, 네. 재료 부족으로 또는 재료 부족과 동시에 딜리버리가 지금 제때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요인으로 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양이 한 달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10채, 20채씩 한 커뮤니티에서 오픈할 수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개런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빌더들이 늘 쓰고 있는 벤더들이 있잖아요. 네네. 공장들이. 네. 그러면 오더를 넣어요. 네. 같은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얼마 그 양이 그대로 채워지면서 날짜까지 개런티를 받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날짜에 대한 개런티도 없고 예를 들어서 10개로 오더를 넣으면 예. 5개만 보내고 5개는 백오더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5개 보내는 곳조차도 날짜에 대한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더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은 신규 주택 디벨로퍼 하는 곳이 땅은 밀어놓고 뭔가가 지금 지어질 것 같은데 네. 막상 가서 보면은 짓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놔라.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료가 와야지 집을 지을 거잖아요, 빌더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속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사실 7월, 8월에 뉴 리스팅 수가 약간 증가를 한 거는 맞지만 사실 더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이래가지 되지도 않고 네. 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급량이 풀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계절성을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었고 경기가 좋았던 경기가 나빴던 리스팅의 수가 여름에는 당연히 올라가요. 네. 그러다 가을에는 좀 내려가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엄격하게 내려가죠. 네. 그 봄부터 또 올라가. 이런 서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2020년에는 계속 올라갔어요.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2020년에는 네. 그 매물이 계속적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 내려갔죠. 2021년 1월 달에는 굉장히 저점에 시작을 했어요. 계속. 네. 그러다가 7월, 8월에 약간 올랐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물건이 많이 나왔으니까 집값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직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네.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하니 공급량이 빨리빨리 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마켓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바이어들께서도 집을 못 샀던 바이어들께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또 네. 다른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업데이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10만 채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 내용의 The Build Back Better 어젠다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산층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도와주려고 정책들을 좀 세워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다만 그 숫자가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숫자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더 먼저 구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대를 가져보고 그리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